보는 경치는 좋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멋있네요. 레드포트를 나왔습니다. 어메이징하네요. 출입 금지인 것 같은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넘길래 저도까지 뛰어넘어서 왔습니다. 뛰어넘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그 틈새로 빠져나왔는데요. 현지인들 따라서 하는 거죠 뭐. 여기서 보는 경치는 좋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멋있네요. 여기서 뭐 독립선언도 여기서 했다 그러고요. 국경일이나 뭐 이런 데서 여기서 행사를 계속 한다고 그러네요. 나오르 게이트 왼쪽에 티켓 오피스가 있다고 구글에서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여기가 메인 게이트여서 그런지 여기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외국인은 줄을 안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티켓 카운터는 이 안쪽이네요. 일단 줄에서 보겠습니다. 일요일이어서 더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티켓 사는데도 한참 줄 섰고 입장하는데도 한참 줄을 서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줄이 빨리 줄어들어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새들이 좀 불길하네요. 단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3시 한 40분 정도 되어서 그런지 나오는 사람이 더 많네요. 들어가는 사람보다. 입구에는 바자르처럼 상점가가 있고요. 사람들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타지마할하고 아드라포트는 저기 보안검사, 특히 삼각대나 뭐 이런 거는 셀픽이나 그리고 저기 전기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못 들고 가게 한다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다 들고 가게 하고 가방도 심지어 가방도 아무 제지가 없네요. 좌측으로 입장하고 우측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영국이 병영으로 사용할 때 많은 건물들을 부셔가지고 전체 이 전성기 때 샤자한 황제가 이 건물을 완공했을 때에 한 90%가 파괴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워낙 많은 약탈을 당해서 그 내부의 보물들은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그러고요. 이 외부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복원을 하긴 했는데 많이 훼손된 상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보물들을 반환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대형 박물관에서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 건물은 디완 샤자한의 접견시, 접견장소, 접견궁 그런 느낌입니다. 이 뒤쪽 편에 건축물이 랑마을하고 뭄타즈 마할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입장료나 이런 걸 가지고 문화재 보수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랑마할이라고 하고요. 뭄타즈 마을은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뭄타즈 마을 먼저 가서 한번 둘러보고 각각의 건축물들 내부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른쪽이 뭄타즈 마을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가 뭄타즈 마을이고
뭄타즈 마할은 그 샤자한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이름을 그 건축물 이름으로 붙였는데, 영국군에 의해서 병영으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이 많이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안쪽에는 6개의 그 방이 있었고요. 세포의 항쟁 이후에 영국군이 이쪽을 병영으로 사용하면서 병영에 맞게 많이 변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인도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방들이 있는데 정말 저기 문화재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치가 원래는 이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이 훼손된 채로 그대로 유지를 하네요. 복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해칠로 덮어져 있고요. 인도의 경제력이 좋아지면 이런 건축물들, 문화유산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겠지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랭마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뭐가 있을까? 응? 응? 아, 여기 안쪽에 지하가 있네요. 분수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고 그러고요. 물이 흘러서 이것이 흡수에 정원에 물을 주는 역할도 하고 에어 컨디셔너 역할도 했다고 하네요. 랑마할 동안 랑마할도 이게 이제 대리석인데 내부의 장식들이 엄청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림들도 다 지워졌고요. 랑마할, 이 건물이 여기 이 중에 레드포트의 거주지 중에 가장 큰 건물이었고요. 이것도 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저 방 안쪽 그 중간에 있는 방들은 거울, 작은 거울들을 촘촘히 벽면에 박아서 빛을 반사시키면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쳤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훼손돼서 보이지 않고요. 저 안쪽 천장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리석이 바닥이 다 대리석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 바닥도 일본 대리석이고 대리석이 아닌 다른 재질인 걸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중간에도 파운틴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 안쪽에 그 물이 흐르면서 그 거울 조각들로 인해서 이 호수에 비친 거울하고 이 호수의 이 파운틴에 있는 물들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웠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재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면 더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는 대리석 바닥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저희 무굴에서는 새, 나무 이런 문양들을 많이 했고요. 보통 여기 이슬람에서는 글자나 아니면 그냥 기와집 문양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새나 나무, 자연을 그 문양으로 많이 채택을 했었네요. 그나마 이쪽 그 건물,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그런 장식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일부 훼손이 많이 되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옛 영광을 보존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카우스 마할이라고 하고요.
문타즈 마을에서 이쪽으로 쭉 진행되면서 점점 더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이 잔디밭에서는 동물들의 싸움이 있었다고, 라이온하고 엘리펀트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여기 황급들이 지켜보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건축물의 이름이 기완 아이파스라고 합니다. 이 벽면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벽면에 지구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저기 중앙에 있는 정원에서부터 물을 끌어 들어와서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중간까지 여기 오른쪽에 3분의 1 정도까지 물을 끌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나마 이쪽은 좀 보존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복원 작업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축물은 하맘이라고 저기 황조 목욕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로얄 베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모티 마지드라고 모스크였네요. 펄 모스크, 진주 모스크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건축물이 그 황제의 침실로 이용된 것 같고요. 이게 저 목욕탕,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 그 황제가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지 손쉽게 신성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가까이 지었다고 그러고요. 이 내부는 지금 막혀져 있는데 내부에 장식이 잘 되어 있었다고, 내부는 흰색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장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파괴되어서 그런 건지 입장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드포트 안쪽에皇宫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일부 거주했었다고 그러던데, 이쪽 지역 이 부분에 일반 시민들이 있었던 묵었던 건물들은 병영으로 사용되면서 다 파괴되었다고 그러고요. 무굴 제국의 전성기 때 세워져서 상당한 규모를 가졌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히르아이 비히스트스, 중앙에 있었던 파운틴 물길이 여기까지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관리 안 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좀 안타깝네요. 헤리티지 티하우스, 우리나라로 치면 동궁, 왕자, 그 다음 때 왕위를 황제 위를 이을 황제가 거처하던 곳이었다는데, 사포의 항쟁 이후에 영국군이 이쪽을 병영으로 사용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유원지를 만들었고 이름도 티하우스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네요. 여기가 물 저장소였다고 그러네요. 이쪽에 물을 많이 가둬놓고 이 지역에 있던 물을 가지고 여기 이 수로들을 이용해서, 중앙 수로도 그렇고 저쪽 지금 정면에 보이는 파빌리온 쪽으로 물길을 끌어들이고, 여기에서도 저기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비치는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기도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이 중간 물 저장소 이쪽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파빌리온이 하나 있고 반대편으로도 파빌리온이 있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벽돌 건물은 박물관으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모니먼트는 하면 600 루피였고, 여기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950 루피였는데, 박물관 안에는 볼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이 건물 안에 있었던 유명한 아주 그런 유물들은
저기 다 약탈당해서 남아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안에 유물들 유명한 것을 보려면 대형 박물관에 가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뮤지엄 입장객들도 꽤 있네요. 아련실로 사용되었다는 이 건물에서 중앙 쪽으로 가서 사진 좀 찍고, 여기는 기완의 암, 여기가 우리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그런 곳이었네요. 저기 옥자가 멋있습니다. 이거는 복원을 많이 했는가 보네요. 여기 인도 분이 제가 저 휴대폰을 꺼내는 사이에 마이크 잭이 하나 흘렀는데 그 마이크 잭을 주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네요. 아유, 엄청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조명을 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이 Past is present, is future is past.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금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2번씩 쇼도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성문 바자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 그 무굴 제국 시대에도 이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도 이렇게 성을 지나다니는 이런 통로에 시장이 조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델리 레드포트를 성문을 나가는 길입니다. 사원이 조각이 심해서 뜯으면은 잘 뜯기는데 얘도 그런지 알겠어요. 간단한데요? 오,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레드포트 내부는 안 보고 성곽 주변만 보는 관광객도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간이 많지 않거나 그러면 성곽만 보고 외부만 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어떤 경탄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성곽은 정말 웅장합니다. 레드포트를 나왔습니다. 여기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사암이 석양을 받아서 엄청 멋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멋진 장면은 없을 것 같네요.